안녕하세요. 김준범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세계 경제 최강국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자,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급증하면서 지방은행과 대형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으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거품값이 최고치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제위기, 금리 인상, 집값 거품의 삼중구의 늪에 빠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부동산과 은행은 안전할까요? 의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탈명가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업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자, 어떻습니까? 이 미국, 천조국, 막강한 미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네요. 우선 이게 좀 커요. 미 재무부, 상업용 부동산 문제, 다시 은행 위기 우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재력가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무너진다. 먼저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연관돼서 금융권, 그리고 부채 급증. 먼저 재테크 근무 증가가 상당히 상업용 그 부동산을 공실로 몰아넣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해버렸어요. 코로나가 끝나는데도 재테크 근무는 계속 확산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당연히 공실되니까 급나가겠죠. 이게 대출금리 급등, 이자는 갚아야지, 공실은 많아지지. 연체가 늘어남으로써 자 바로 이곳입니다. 지방은행에서 또 지방은행은 메이저은행과 또 연관이 되죠. 메이저은행으로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금융권으로 바로 연결되면 상업용 은행 급락 리스크. 자, 은행 부실이 확대되고 있죠. 거물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 불능, 그리고 은행 부도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중이에요. 글로벌 대기업 347곳이 약 반절이나 사무실을 대폭 축소하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부채 급증, 미국 대규모 부채 시작 단계 23년이 지금 불확실할 정도로 자, 미국 금리 인상 플러스 인플레이션 지속, 바로 이게 부채 급증을 야기했습니다. 5월 물류관리지수라고 있어요. LMI. 이게 47.3으로 역대 최저치랍니다. 먼저 기업 미국에서 큰일 터져서 3대 악재. 이제 경제 위기, 금리 인상, 집값 거품 이 세 가지. 자, 미국이 놓인 현 상황을 한번 볼까요? 경제 위기, 경제 침체만으로는 집값 폭락하지 않습니다. 집값은 올라가요. 위기가 터져야 돼요. 11개 지역은행 신용등급이 예전에 무더기 하향이고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과잉대출로 분기되는 중이며 자, 빅테크 어닝 쇼크 2008년에서 13년 장기 침체에 한번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올까요? 자, 금리 인상 볼래요? 자, 지금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계속 금리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그 얘기도 해줬잖아요. 자, 미국은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을 나라라고 그걸 막기 위해서도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거예요. 물가 폭등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막 다 털릴 거래요.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높고 불안정, 급격한 금리 인상, 세계 경제 침체를 야기합니다. 자, 이 물가 경제 침체 이게 세계 장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결국은 경제 위기로 확산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2개월, 3개월째 거품이 다시 또 급등 중인데 미국 인플레이션 원인은 미친 집값 상승이에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계속 내려가고는 있지만 근원 물가가 생각보다는 덜 내려가고 있죠. 아무튼 이 집값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 무한 달러, 지금 미국은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 수거하기도 힘들걸요. 결국 이 돈이 갈 곳을 잃으니까 자꾸 은행에 들어갔다가 주가 폭등했다가 다시 또 가상화폐 건들고 있다가 결국 집값 광풍이 한번 몰아칠 것이다. 자, 소액투자 지금 위험하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또다시 늘어나는 갭 투자. 자, 뭔 말이냐면 지금 소액 투자, 1억 미만의 소액 투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분양 분양권, 부동산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분양 분양권 분양 정액제 뭐 1,000만 원이면 된다. 3,000만 원이면 된다. 10%면 된다. 이거에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금액 1,000만 원부터 1억 소액으로 막 투자하는 사람이 급증하는데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몇 천만 원 먹고 망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환심. 자, 환심을 지금 막 내뱉히죠. 시행사, 시공사에서. 전매 가능하고 중도금, 뭐 발코니 확장 등 각종 혜택이 있다. 결국 1, 3천 벌려다가 수천억에서 수억까지 손실을 보는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자, 미분양 조심하시라고요. 갭 투자입니다. 두 번째. 지금 갭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 갖고 바짝 붙은 그런 갭 투자를 할 경우는 위험하겠죠. 자, 먼저 금액 빌라, 오피, 아파트 1천 최대 1억 이 사이에는 좀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환심. 자, 실거주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재개발된다라고 막 꼬십니다. 역세권이다. 호재가 많다. 넘어가지 마시고 이 소액 투자 조심하시라고요. 피해 수천만 원 벌려다가 경매당해요. 또는 수억 폭락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닌 비부동산, 주택이 아닌 비주택,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자, 비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것들, 주식, 가상화폐 등등등 나머지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물론 당분간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만 아예 발을 디디지 마세요. 주식하면 쪽박 찬다 꼭 기억하세요. 자,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이 더 위험해요. 주택보다.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 이런 거 망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아닌 것들도 보지 마세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는 세계 집값이 얼마나 연동하는지 20년간 모양이 똑같아요. 이거 먼저 선진국 글로벌 보세요. 선진국 글로벌.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 꼭지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꾸준히 올랐어요. 그러다가 최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자, 이번에 미국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올라갔다가 이걸 계기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치솟고 코로나 때 그러다가 좀 내려갔다 올라가는 중. 자, 이 우리나라 서울 한번 보실래요? 너무 닮았어요.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 때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중. 너무 쌍둥이야, 쌍둥이. 이게 주식 그래프보다도 더 닮았어요. 즉,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너무 우리 국내적인 면만 보고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평가하지 말라고요. 80%는 해외가 중요해요. 해외가. 다시 말합니다. 해외가 중요합니다. 금리, 경기, 그리고 해외 집값 잊지 마시라고요. 자, 부동산 이제 경매 파산도 속출하겠죠. 잘못 잡으면. 부동산 영끌로 잡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해요. 물론 2021년에 잡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자, 부동산 갭 투자 이때 한 사람들 지금 무너지고 있죠. 주식 B2. 자, 꼭지에 잡은 사람들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다주택자들 아직도 회복 못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해요. 법인 다주택 마찬가지죠. 자, 임대주택 사업자들 처음에는 좋다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이제 겨우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번에 갭 투자 난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을 줄게요. 2021년 꼭지에 잡은 사람들 난리 났어요. 영끌. 2년 전 전세 끼고 샀던 갭 투자 매물 쏟아지면 어쩌나. 이미 쏟아지고 있죠. 자, 먼저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락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여름 이후가 정점이 되고 지금도 많이 빠졌어요. 전세가가. 2년 전 임대차 3법 집값과 전세 폭등 때 매입한 거예요. 고금리, 전세 폭락으로 보증금도 반환불능. 그러면 경매당하는 거죠. 서울 50% 갭 투자, 많을 때는 50%나 갭 투자를 했는데 다주택자 3040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이 꼭지에 잡은 사람들 지금 비참합니다. 경매 위기에 놓이죠. 보증금 반환, 헐값 매도, 이제 반환하니까 헐값으로라도 팔아야 돼. 집값 폭락, 이게 악순환 되다 보면 집값 대폭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임대 2년차 매물 폭탄, 안 팔리면 경매. 자, 지금 상급지 폭락, 강남, 서울, 지방 고가 아파트 같이 연동이 돼버리겠죠. 갭 투자 조건이 있습니다.
갭 투자는 꼭지에서 잡으면 영끌보다 위험해요. 보증금이 하락하면 경매당하니까. 지금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역전세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파트는 위험하지 않고요. 굳이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나홀로 아파트나 지방처럼 전세가가 높은 곳들, 그리고 비아파트가 위험해요. 아파트 아닌 것들. 반드시 바닥에 투자하세요. 전세 하락이 미미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봐야 돼요. 여윳돈 남기고 투자하세요. 전세 하락 모두 다 그냥 쏟아붓지 말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2023년부터 23년 오른다. 이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막 악플 달지 마세요.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23년, 24년, 25년이 있는데 외적 요인. 자, 고물가, 고금리, 해외 집값, 주식, 경기 침체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볼까요? 물가, 고물가 올해 중으로 끝났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물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리 연동해서 지금 사실상 시중금리 많이 내려갔죠. 기준금리만 지금 보합이지. 자, 해외 집값, 주식 어떻습니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사실상 끝난 거예요. 23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는 좀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내년까지. 자, 이번엔 내적 요인을 봐도 정부 규제 완화, 매수 심리, 주요 지표, 공급 물량. 정부 규제 지금 계속 완화되면서 사실상 계속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죠. 매수 심리도 상승 쪽으로 이미 왔어요. 자, 주요 지표도 전세 하나 빼놓고는 다 긍정적이에요. 뭐 미분양이라든가 통화량, 거래량이라든가 실거래가 지수라든가. 공급 물량은 경기도나 지방 위주로 25년 이후까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8개 중에 6개가 집값 상승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빨간 박스 보세요. 23년 지금부터 24년까지는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좀 더 봐야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게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자, 이제 경제 위기 터져버리면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부자는 위기를 즐깁니다. 먼저 부동산 수익 볼까요? 서울 경기 아파트 갭 투자 5억이 20억까지. 경제 위기 터지면 5억으로 20억 벌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 3기 유망 분양도 5억이 12억까지 뜁니다. 자, 전국 폭락 아파트 5억이 10억으로 그냥 지방도 이렇게 뛸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번에는 주식을 이렇게 하세요. 경제 위기가 터진다. 삼성전자로 그냥 몰빵하세요. 그러면 5억으로 10억이나 15억을 법니다. 자, 코스피 펀드나 ETF. 단 코스피 추중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5억이 10에서 15억. 자, 지금처럼 평상시 투자는 자산을 탕진하니까 하지 마세요. 주식. 가상화폐 볼래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터지면 5억이 10에서 20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금융위기 바닥장에 좀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자, 이럴 때 부동산이 항상 우선이긴 해요. 그렇지만 주식, 가상화폐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 올라가는 평상시 때는 자산 탕진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자, 달러 금 수익 볼까요? 달러 경제위기 전에 투자하게 되면 5억이 7.5억. 그렇게 많이 뛰는 건 아니네요. 경제위기 터졌을 때 약 한 최대 50% 벌어요. 자, 한 30% 벌 것 같아요. 금 경제위기 전에 투자 5억이 7.5억. 최대 50% 벌지만 대략 한 30% 정도. 지금 투자는 뭐 크게 손해보지도 않고 크게 득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마침내 허리케인처럼 회오리바람, 태풍이 불고 있네요. 자,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의 큰 변수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름을 기점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나치게 폭등론이나 폭락론에 빠지지 마시고 현실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